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샌디에고의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끝난 미네소타와의 홈 3연전에서 김하성은 정말 좋은 활약을 했는데요. 1차전에서 김하성은 스넬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완벽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홈런과 도루를 동시에 기록한 경기가 됩니다. 이 부분 현역 선수 순위는 1위가 통산 36번을 한 마이크 트라웃, 2위가 26번의 저스틴 업튼, 3위가 25번의 스탈링 마르테, 4위가 23번의 폴 골드슈미트, 5위가 22번의 엘버트 푸올스입니다. 2차전에서 김하성은 또 안타와 도루를 기록했고 8회 더블 플레이 상황에서 이루수 에이브람스에게 정말 빠르게 토스했지만 에이브람스가 1루로 악송구를 던지면서 경기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3차전에서 김하성은 트레버 맥일의 100마일 공을 안타로 만들고 3타수 1안타로 7회를 마감했는데요. 7월 성적은 타율 3할 1푼 4리, 출루율 3할 7푼 1리, 장타율 0.443, OPS 0.815로 김하성이 월간 타율 3할을 기록한 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입니다. 올해 메이저리그는 리그 OPS가 지난해 0.728에서 0.708로 낮아진 투구 타자 시즌인 반면 김하성은 타율이 2할 1리에서 2할 4푼 5리로, 출루율이 2할 7푼에서 3할 2푼 9리로, 장타율이 0.352에서 0.365로, OPS가 0.622에서 0.694로 올랐고 조정 득점 생산력은 70에서 102가 됐는데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3.0으로 지난 시즌의 2.1을 이미 넘었고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역시 2.2로 지난해 0.5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감 시한 때 애덤 프레이저가 합류한 후 벤치 멤버로 전락했던 지난해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만들고 있는 건 김하성의 수비인데요. 오늘 샌디에고는 유격수 김하성과 이루수 크로네너스가 호수비를 2개씩 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머나야가 6이닝 2실점 승리를 따내고 루이스 가르시아가 샌디에고 입단 후 처음으로 세이브에 성공한 하루가 됐는데요. 특히 김하성은 3회에 벅스턴이 날린 타구 속도 99마일, 기대 타율 8할 6푼 타구를 몸을 날려 다이빙 캐치로 잡아냈고 샌디에고 전담 해설 마크 그랜트는 골드글러브감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하성의 수비는 어떤 수준일까요? 저는 DRS와 OAA 두 가지를 주로 보는데요. DRS는 비디오 스카우트들이 수비 플레이들을 분석해 포구 확률 30% 타구를 잡아내면 0.7점을 주고 놓치면 0.3점을 감점하는 식으로 총점을 냅니다. 이에 칼로스 코레아는 지난해 20을 기록함으로써 20점을 세이브한 셈이 됐으며 제러드 켈릭은 마이너스 16을 기록함으로써 16점을 추가로 내준 셈이 됐습니다. OAA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지만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스태캐스트 장비를 통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OAA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캔자시티 유격수 니키 로페스의 경우 지난해 DRS는 3위였지만 OAA는 24로 유격수 1위였습니다. 그럼 올해 유격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DRS는 1위가 앤드류 벨라스케스, 2위가 니코 호너와 호르헤 마테오이고 김하성은 7을 기록함으로써 휴스턴 제레미 페냐, 마이애미 미겔 로하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OAA에서도 김하성은 7을 기록함으로써 13인 댄스비 스완슨, 10인 윌리 아다메스와 토미 에드먼, 9인 니코 호너에 이은 메이저리그 5위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성은 충분히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에 오를 만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김하성의 수비가 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건 전담 유격수인 다른 선수들과 달리 김하성은 2루수와 3루수로도 출장하면서 유격수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KBO 리그 시절 최고가 아니었던 김하성의 수비는 어떻게 해서 메이저리그 정상급인 걸까요? 고척돔의 인조잔디를 통한 단련과 메이저리그 구장의 좋은 그라운드 환경을 꼽는 분들도 있지만
인조잔디 구장에서 많이 뛴 일본 유격수들이 메이저리그 진출 후 유격수 수비를 제대로 소화해낸 선수가 한 명도 없는 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리틀 야구 때부터 김하성을 지도한 분과 김하성의 수비에 대한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요. 그분에 따르면 KBO 리그에서 김하성은 유려한 푸더크보다는 강한 어깨로 수비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운드된 타구를 빠르게 측정해 완벽한 높이에다 글러브를 가져다 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타자의 동체 시력처럼 타고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무릎을 쳤는데요. 그렇다면 타구 속도가 훨씬 빠른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이 빠른 타구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어깨가 있다 보니 포구와 송구가 모두 뛰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지난 겨울 저는 김하성으로부터 KBO 리그 때와는 다른 메이저리그식 타구 처리법이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히려 재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타티스가 바이크 부상을 당함으로써 유격수로 꾸준하게 출장할 수 있었고 덕분에 수비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김하성은 최근에는 푸더크도 경쾌해진 모습인데요. 더 놀라운 건 김하성이 지난 겨울 벌크업에도 민첩성을 전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8월 말 샌디에고는 타티스가 돌아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타티스가 유격수를 고집한다면 누구도 말릴 수 없을 겁니다. FAC양에 나온 마차도가 난 3루수가 아니라 유격수라고 했던 건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마차도는 샌디에고와 3억 달러 계약을 하자마자 본인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타티스는 이미 14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몸값 때문에 유격수를 고수할 이유가 없지만 유격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어 본인의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의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타티스는 데뷔 시즌에는 쉬운 플레이들을 놓치며 OAA 유격수 꼴찌를 했지만 이듬해부터 바로 양수로 바꿨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플레이를 자주 하다 보니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2달 더 걸린 부상의 부위가 글러브를 끼고 땅을 짚어야 하는 왼쪽 손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올해만큼은 타티스를 설득해 지명타자를 맡기고 유격수는 김하성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하성을 위한 판단이 아닌 샌디에고를 위한 판단입니다. 과연 김하성은 야구의 꽃이라는 유격수 포지션에서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에 오를 수 있을까요? 10년 연속 수상을 한 이치로를 제외하면 내야 외야를 막론하고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보여준 아시아 야수가 전무한 상황에서 김하성이 최종 3인에 오른다면 그 또한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식들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샌디에고는 소토 트레이드에 실패할 경우 컵스에서 이안앱과 윌슨 콘트레라스를 동시에 데려오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론토, 미러키, 애틀란타도 스위치 히터로서 저항에 강한 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프랭키 몬타스에 대해서는 토론토, 세인트루이스, 양키스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양키스가 앤서니 볼피를 꺼내들지가 궁금하고 세인트루이스는 몬타스에 실패할 경우 신시내티 타일러 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선발 투수를 추가하고 싶어 하는데요. 말리, 노아 신더가드, 호세 퀸타나와 함께 클리브랜드 잭 플리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헤이더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카운셀 감독이 1이닝만 던지게 하면서 5월까지 18세이브 노블론 0.00이었던 헤이더는 이후 11세이브 2블론 8.31을 기록함으로써 현재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출산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한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이에 헤이더의 가치가 내려갔다 싶은 팀들이 미러키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정말 좋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컨텐더 팀인 미러키가 팔지는 않을 겁니다. 콜로라도를 7대3으로 꺾은 다저스는 데뷔전을 치른 외야수 제임스 아웃맨이 그야말로 노 아웃맨이 됐는데요. 1997년생으로
팀 17위 유망주인 아웃맨은 데뷔 타석 홈런을 포함해 4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1992년 마이크 피아자 이후 처음으로 데뷔 전 3안타를 기록한 다저스 선수가 됐습니다. 아웃맨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낀 벨린저가 역전 2타점 2루타를 날린 다저스는 쿠어스필드 일정을 5승 5패로 마무리했는데요. 12승에 성공했지만 5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3경기 연속 실패한 곤솔리는 3경기 16이닝 12실점을 통해 ERA가 1.62에서 2.41로 올랐습니다. 클리브랜드에게 3대5로 패한 템파베이는 맥클라나한이 지독히 불운한 하루였는데요. 4와 3분의 1이닝 5실점 패전을 아는 맥클라나한은 피안타 7개가 모두 타구 속도 90마일 이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클리브랜드의 컨택에 당했는데요. 맥클라나한의 ERA가 1.76에서 2.07로 오름으로써 이제 메이저리그 1위는 벌랜더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ERA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1.81인 벌랜더, 2위는 얼마 전 5이닝 4실점을 통해 1.81에서 1.99로 오른 샌데 알칸타라, 3위는 2.01인 딜런 시즈, 4위는 2.07인 맥클라나한입니다. 시즈는 오늘도 6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사이 영상 레이스에 본격 가세했는데요. 최근 12경기의 ERA가 0.51인 시즌은 6월 0.33에 이어 0.76으로 7월을 끝내 2달 연속 1점대 ERA를 기록한 최초의 화이삭스 선발 투수가 됐습니다. 알바레스가 10회 말 끝내기 안타를 날린 휴스턴은 시애틀을 3대2로 제압함으로써 올 시즌 시애틀전을 12승 7패로 끝냈는데요. 벌랜더의 조언으로 달라진 오도리지는 7이닝 8K, 2피안타 무실점, 역투를 선보였습니다. 휴스턴은 얼키디와 오도리지 중 한 명을 트레이드 카드로서 타선을 보강할 계획인데요. 세인트루이스가 오도리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오른손목에 공을 맞은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단순 타박상으로 확인됐지만 그 전부터 손목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애리조나는 애틀란타에게 0대1로 패했는데요. 9회 말에 올라온 멜란슨이 올슨과 라일리에게 2타자 연속 초구 안타를 맞았습니다. 7이닝 8K 무실점에도 승리 투수가 못된 켈리는 시즌 성적이 10승 5패 2.87로 다승, ERA, 이닝, 탈삼진 모두 팀 내 1위입니다. 양키스는 클레이 홈즈가 살바도르 페레스에게 역전 결승 3런을 맞아 캔자시티에 6대8로 패했는데요. 첫 30경기에서 11세이브 노블론 0.28이었던 홈즈는 최근 14경기에서 6세이브 3블론 5.27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